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없이 이런 부실 수사, 비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건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김학의 검사 차관의 문제도 동일했어요. 사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문제를 어떻게 해서 암장돼서 할 것인가, 또 이번 장윤규처럼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김학의 차관 문제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 여성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피해를 당한. 실제로 정확히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검찰도 저는 답을 내놨어야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검찰도 경찰도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 수사를 더 진행하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가면서 문제개혁권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열어주면 또 다른 별건을 그렇죠. 통해서 정치 수사로 수사로까지. 이어가면서 하나의 검찰의 새로운 칼을 또 다른 칼을 쥐어주는 게 아니냐, 여기에는 우려가 너무 큰 거예요. 핵심적인 쟁점은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해소하지 못했어요.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기에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여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행안위 소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행안위와도 연관이 깊어 보이는데, 먼저 보안 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는 뭐 충분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에요. 보안 수사권에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검찰은 선하고 경찰은 악하다. 경찰은 악하고 검찰은 선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혀 네. 아니죠. 네. 한마디로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가 잘 완비가 돼서 국민의 인권이나 수사가 묻히거나 그러면서 피해가 없게끔 만드는 게 이번 그 보안수사권이라든지 중수청, 공수청을 전환해서 만드는 핵심적인 취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검찰에서도 그랬잖아요. 김학의 차관의 사건을 검찰이 계속 덮고 있다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나오면서도 끝끝내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동일한 문제예요. 경찰의 문제.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검찰과 경찰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지점을 놓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치 검찰에 의해서 초래됐던 많은 그 사법적인 침해, 그리고 정치 수사, 이로부터 오는 분에 대한 이 부분에서 수사권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그거대로 처벌해 나가고 제도 개혁은 제도 개혁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의 문제는 저는 법사위 상정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의원총회, 국민들, 그다음에 법원, 검찰, 그다음에 실제 국민들의 의견, 이게 좀 듣는,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갖고 그런 합의를 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충분히 논의할 것 같지가 저는 그렇게 않고, 촉구하고 있어요. 예, 전당대회 전에 좀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저는 뭐 전당대회까지라 그 안이라도 저는 충분하게 논의해 나가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저는 조금 늦더라도 저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8월 17일이 무슨 그렇죠. 뭐 절대적인 기한은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저는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그 제도가 보안수사권이 그렇게 없어지더라도 그 문제를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진 시점을 늦추더라도 수기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필요하다고. 거고. 예. 지금 뭐 언급하셨지만 장윤기 사건이 좀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경찰 누가 견제하냐, 어떻게 견제하냐, 이런 그런 우려를 좀 촉발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없이 이런 부실 수사, 비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건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김학의 검사 차관의 문제도 동일했어요. 사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문제를 어떻게 해서 암장돼서 할 것인가, 또 이번 장윤규처럼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김학의 차관 문제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 여성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피해를 당한. 실제로 정확히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검찰도 저는 답을 내놨어야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검찰도 경찰도.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 수사를 더 진행하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가면서 문제개혁권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동이 잠깐 좀 걸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신중론을 제시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대통령이 마지막에 결론은 국회가 내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판단 자체는 유지하고 계신 걸까요? 현재는 뭐 초기에 5월, 6월에 논의할 때도 대통령께서는 보안수사권의 문제가 마지막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건이 암장되지 아니하고 네. 정말 문제가 있는데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외적인 형태로 해서 보안수사권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두 번째는 보안수사권이 한마디로 이게 이제 검찰의 정치수사와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에 따르는 검찰 수사의 폐해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한마디로 이 보안수사권은 별건 수사까지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현 수사의 네. 범위 내에서 그렇죠. 기소된 것에 네. 내외에서 문제가 있을 때 수사를 요청하는 그서로 범위를 한정하는데 이게 이제 이걸 열어주면 또 다른 별건을 그렇죠. 통해서 또 정치 인지수사로 수사로 가죠. 이어가면서 하나의 검찰의 새로운 칼을 또 다른 칼을 쥐어주는 게 아니냐. 여기에는 우려가 너무 큰 거예요. 핵심적인 쟁점은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해소하지 못했어요.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기에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검찰 스스로도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수사권의 문제는 저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사건의 암장이라든지 계속 핑퐁하면서 사건을 질질 끌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놀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논의를 깊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국회 차원에서도 더 길게 한번 논의해봐라.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국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좀 고민을 좀 해봐라 뭐 이런 취지였다. 그런 취지였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국회 내에서 지금 여당이 주도하는 방안은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고, 대신에 경찰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뭐, 보안수사 요구권을 뭐 내실화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폐지를 전제로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경찰 견제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가 있을까요? 현재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수사심의위원회에 뭐 이걸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암장하거나 수사를 숨긴다거나 아니면 네. 진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중수청의 수사 역량과 기능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아니하면 거대 악과 거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수사망으로부터 다 피해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거대 경제 권력이라든지 거대 정치 권력이라든지 언론 뭐 수많은 우리 사회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층에서는 범죄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이 생길 우려도 많아요. 그럼 중수청이 그런 거대 악과 거대 권력의 잘못된 지점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 이것 또한 저는 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럼요. 봐요.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요. 본질적으로는 사실 그게 전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중수청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좀 묻히고 있다. 약간 이렇게 저는 묻히고 보시는 있다라고 거죠. 봐요.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네. 한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좀 약간 전체 사건 중에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해결될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겠죠. 비율로 따지면. 네. 그럼 실질적인 거는 그런 중요한 경제사건, 네. 정치사건,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수해내서 거대 악과 거대 범죄를 저희들이 척결해 나가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중수청이 해야 될 그럼요. 핵심적인 일이죠. 네, 그럼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지금. 제가 보기엔 네, 제가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중수청은 어떤 논의 자체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현재 이제 행안부에서 구성을 해야 될지? 중수청을 준비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검사들에게 이제 지금 시청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소청으로 갈 거냐, 중수청으로 갈 거냐. 그리고 현재 검찰청 내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제대로 이제 그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좀 나눠줘서 잘 배치돼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검사들이 나 공소청에 나 몰래가 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럼 그렇다고. 중수청의 예.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회 내 논의는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제 그거는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마 8월 정도, 9월 정도 가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개파를 초월한 또 신망을 받고 계신 중진 의원이시니까 그 당내 상황도 좀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어제 뭐 송경길 고민정 의원까지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네. 현재 뭐 사파전 양상도 보이고 있고 또 과거의 사실들을 좀 파묘해서 뭐 적통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과열된 그런 양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김민석 전 총리가 뭐 자기 정치의 폐해를 좀 언급하면서 뭐 정청래 전 대표를 뭐 사실상 뭐 저격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정 전 대표는 또 거꾸로 뭐 당대표 로망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 정치는 바로 김민석 전 총리가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맞받는 이제 그런 또 상황도 있었는데 이 자기 정치와 적통 논쟁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뭐 특히 이제 자기 정치를 둘러싼 이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뭐 저는 당 대표 경선이 이제 임박하니까 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4명의 후보들, 고민정 후보는 좀 약간 별도인데, 네.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에서 20, 30년을 활동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수많은 시기에 정치적인 네. 그 변동과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정치적 네.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너는 무엇을 네. 했냐 계속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난 네. 여름에 대해서는 네. 지난 여름 것 정도로 네. 평가하고 네. 저는 당 대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그 로드맵과 비전을 네. 먼저 좀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네. 대다수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는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에서 이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은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 능력은 어떠한가, 대통령과의 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을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28년 공천을 공정하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곁가지들, 사변적인 얘기들로 공격하고 있는데, 네. 이제 본질에 가서는 제가 보기엔 그런 얘기에 대한 그 심판과 평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다 자기 정치를 하죠. 네, 네. 오늘 제가 여기 뉴스원에 와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도 네. 김영진 자기 정치 한 부분이죠. 그러나 공적인 더 큰 역할을 맡았을 때, 당대표, 총리, 또 뭐 최고위원 이런 역할을 맡았을 때는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서 그에 기반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하다가 원내대표도 되고 또 당대표도 되고 대권 후보도 돼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비전을 갖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것이 더 많이 나가면서 전체적인 우리 그릇을 깨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자기 정치의 폐해를 서로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